모든 것 임상우 변호사님과 함께 투자 이민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상우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이민을 위해서는요 서류 준비들을 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투자 이민 그리고 E2 비자 네, 신청 네, 절차에 관해서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이민은 영주권 EB5고요. 영주권을 하는 네네. 거고 네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비자예요. 네. 네, 그러면은 E2 비자도 그렇고 EB5도 그렇고 둘 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고 네. 둘 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신청하시고 이러실 수가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예. E2를 한다 그랬었을 경우에 미국 안에서 E2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실 경우는 수월해요. 뭐 네. 서류 준비하는 게 흡사하지만 네네.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뭐 투자 금액도 쉽게 말하면 그 10만 불 미만. 뭐 예를 네네. 들자면 어떤 분이 5만 불, 6만 불 했다 예예. 그러더라도 예. 웬만하면 다 승인이 돼요. 예, 네. 투자금이. 그런데 네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는다. 그건 여권 안에 네네. 비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예.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예. 그럴 경우에는 투자금이 또 비싸요. 예, 예를 들자면 아. 뭐 E2 비자를 하는데 뭐 법적으로 뭐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말을 해요. 그 비즈니스의 그 value나 그 따라서 이제 그 틀려질 수가 있는 거다. 근데 네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해석하자마자 현실적으로 미국 밖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줄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 있는 대사관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영국에도 있겠죠. 네네. 멕시코에도 있겠고 예를 예예. 들자면 예예.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대사관마다. 한국은 좀 높아요. 예, 아, 그 쉽게 생각하시면 문턱이요? 그렇죠. 네. 한국은 한 25만 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남미 네. 같은 경우는 뭐 예예. 15만 불, 20만 불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네. 네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예. 이제 EB5 같은 경우는 네네. 이민 청원은 똑같아요. 단지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네네. 미국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영주권을 이민국에 485라는 걸 신청을 하시는 거고 네네. 미국 밖에 있는 분은 내셔널 비자 센터에다가 이민 비자 영주권이랑 예예. 마찬가지죠, 그것도. 네네네. DS260이라 신청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투자 이민은 영주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90만 불 투자하시거나 또는 이제 180만 불 투자하시거나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네. E2는 투자 금액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25만 불, 네네. 미국에서 신분 비행할 때 10만 불 미만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 이민의 경우 이제 서류 준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네, 되지 네, 네,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네, 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일단은 서류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E2 비자랑 투자 이민 중에서 네. EB5 중에서 예. 직접 투자할 때는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둘 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자가 서류를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어. 예, 투자자가 서류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네네. 자금 출처는 항상 어떤 케이스인지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네. 예예. E2 비자나 또는 투자 이민 직접적 투자 이민 내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필요한 서류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의 형태, 뭐 콜포레이션은 법인 관련된 서류들도 필요하겠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 콜포레이션의 또 예를 들자면 뭐 은행 네네.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라이센스라든가 네네네. 또 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또 임대 계약서도 있어야 되겠고 예예. 또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떻게 운영되는지 뭐 사진 것도 다 찍어야지 되겠고 네네. 뭐 돈이 이제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들어온 거 또 들어온 거가 또 어떻게 쓰여졌는 거 네. 이런 많은 서류들 뭐 하다못해 음. 뭐 예를 들자면 선전용품이 있다거나 네. 뭐 하다못해 찌라시 같은 거라도 아, 네, 전단지요. 그러니까 네. 많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지 돼요. 상당히. 네네. 그렇게 예예. 하고 예. 시간도 걸리는 게 네. 보통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구입을 한다 그래서 에스크로를 거치잖아요. 예예. 그리고 에스크로가 또 클로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에스크로 다큐멘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투자하는데 서류 싸움입니다. E2, EB5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 EB5 투자 경우에는 근데 네네. 그런 많은 서류들을 이 그 케이스마다 저기 변호사분이 가이드라인 주는 대로 이 비즈니스가 그냥 개인 비즈니스냐 또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그 사업체 관련된 서류를 많이 준비를 해야지 돼요. 아, 직접 그 투자에 네, 그 이외에 네네. 뭐 소스 오브 펀드, 송금 관련된 거 그리고 그렇군요. 또 미국에 계시면 미국에 있는 체류 신분 증빙 서류라든가 이런 걸 예. 많이 준비를 해야지 돼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직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리지널 센터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에는 좀 서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서류 절차가 사실은 둘로 또 이것도 물론 나눠지죠. 하나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겠죠. 네네. 또 하나는 소스 오브 펀드에 관련된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예. 나눠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프로젝트에 관련된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뭐 PPM이니 뭐 프로포마니 뭐 offering document니 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네. 뭐 guaranteed라면 guarantee agreement니 네, 네. 뭐 한번 이만큼 되겠죠. 그 근데 서류가. 거기에 네. 관련된 서류를 네. 투자자가 직접 준비할 그렇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리지널 센터에서 예, 예. 다 준비를 해줘요. 아, 프로젝트에 예, 관련된 모든 뭐 것은요? 마켓 스터디 한 것부터 해가지고 네. 모든 걸 이미국에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단지 네네.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예, 예. 소스 오브 펀드죠. 자금 출처. 자금 출처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자금 출처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 예. 어디서 돈이 오리지네이트 돼서 네. 어디서 나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미국에 넘어와서 투자가 됐다. 네네. 그럼 그 경로에 관련된 서류들도 이제 네네. 사실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명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네. 한국에서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걸 물론이죠.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요. 네. 지난 회에서도 저희가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MD 리지널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거든요. 리누드 지역에요. 네, 네. 특별하게 좀 MD 리지널 센터 아니면 꼭 이런 그 프로젝트를 좀 네네. 권하시는 다른 프로젝트가 좀 있으실지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MD라는 그 리지널 센터에서 하는 그 이제 멕시코 플라자 레지던스라는 거를 네. 권해드려요. 예. 이제 제가 다음 그 이제 컬럼 할 때 그 MD 리지널 센터 부사장님 불러가지고 네. 예, 그분하고 같이 이제 좀 더 그분이 좀 상세한 내용을 드리겠지만 우선 몇 가지 장점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리지널 센터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한 25년 된 데고요. 네. 그렇게 하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유명한 그 뭐 더 소울스 아시잖아요. 뭐 네네. 힐튼 호텔이라든가 솔스몰도. 네, 거기서 만들고 네네. 그리고 총 지금 현재까지의 그 의뢰인들이 한 1,000명이 넘으세요. 네. 의뢰인들만 보면. 네네. 근데 이제 그 의뢰인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다 영주권을 받은 건 아니겠죠. 왜? 영주권 받은 시점에서는 100% 아직까지 승인이 됐지만 어떤 네네. 분들은 지금 신청하고 계류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예, 신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어떤 분은 영주권 받으셨고 네. 어떤 분은 이민 청원서 승인되고 영주권 들어갔고 예. 또 어떤 분은 조건부 해제하는 영주권 하는 거를 신청하고 기다린 분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분들은 100%다 받으셨고 네네. 나머지는 다 승인되면서 계류가 되고 있어요. 원금 상환도 모두 예. 다 잘 되고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경험들이 좀 쌓여 있는 곳이 바로 MD 네. 리지널 그렇죠. 센터군요. 뿐만 아니라 네네. 이자가 3%예요. 매년. 네. 매년 지금 3%. 이자가 은행 은행 이자보다도 높죠. 아. 예, 그것도 원금 플러스 매년 3%씩 쌓이는 이자도 돌려드리는 거고, 네네. 그 원금 상환에 대한 그 개런티를 법에 맞춰서 그 세 가지 익셉션이 있어요. 그 방법에 맞춰서 네. 개런티를 해주는 거고요. 예, 또 그렇게 하고 정말 석세스풀한 그런 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네네. 그 멕시코 플라자라는 그 유명한 그것도 이 리지널스에서 가지고 그 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오너예요, 거기가. 네. 그 멕시코 플라자 레지던스라는 데 그 웨스트 엑세 쪽에다가 지금 한 350개 유니트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네. 너무 로케이션이 좋은 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어지기만 하면 곧바로 또 이제 테너들이 다 들어올 거고 네네. 모든 메이저 프리웨이가 다 근처에 있고요. 네, 프로젝트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보다 더 탄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검증이 된 곳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투자이민의 모든 것입니다. 임상우 변호사님과 함께 투자이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리지널 센터 관계자분도 함께 모셔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